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2018년 7월 13일 금요일입니다. 13일 금요일. 으시시하다. 네. 자, 오늘도 부동산 뉴스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안양 CL 포레자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이 24.7대1이다. 자, 어딘지 아세요? 안양 CL 포레자이. 최근에 분양 얘기 제가 별로 많이 안 했는데, 여전히 이제 분양 물량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높은 청약 경쟁률 나오고 있고, 지난주에 힐스테이트 신촌 같은 경우도 청약 경쟁률 높았죠? 예. 그리고 어제 이제 당첨자 발표 있었는데, 지금 요 안양 CL 포레자이 같은 경우도 이 재개발로 지어지는 아파트거든요. 이 소곡지구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한동안 이 재개발 사업들이 다 멎어 있다가 인서울 재개발 구역들은 그래도 조금 뭐 하락장에서도 꾸역꾸역 해가지고 분양들을 한 편인데, 수도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밀려 있다가 서울도 재개발 분양 물량들 꾸준히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재작년부터 주로 이제 작년부터 이렇게 이 수도권 재개발의 일반 분양 물량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양 쪽 같은 경우는 앞서 그 호원 초교 주변 재개발 어바인퍼스트, 평촌 어바인퍼스트 분양해서 인기 있었죠. 그리고 요번에 또 이 소곡지구 재개발 안양 CL 포레자이 같은 경우도 요번에 이렇게 분양을 했고, 이렇게 이 수도권 재개발 구역들 쪽에도 이제 물량들이 이렇게 나오고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넓어지면서 알려지면서부터 이렇게 또 좀 약간 흐름이 그쪽으로 가는 느낌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기 경쟁률이 24.7대1이면 굉장히 높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수요도 있죠. 어떤 수요냐? 여기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서 전매가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영향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은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재개발 투자의 흐름도 워낙 도심지 안에 서울에 있는 재개발 물건들이 초기 투자 금액이 크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경기도권의 구도심 재개발하는 쪽들로도 흐름들이 좀 가고 있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이렇게 인근에 분양 나오는 것들이 그런 재개발 투자에도 좀 영향을 끼치면서 가격에도 조금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벼락치기 관리처분 신청 단지 설계 다시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작년에 이 강남권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피하겠다라고 12월 말까지 급하게 이제 이 관리처분 접수한 단지들 되게 많죠.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진짜 초스피드로 설계 나오고 사업시행인가 받고 그냥 바로 그냥 분양 신청하고 관리처분 계획 접수해가지고 일단 관리처분 계획 접수 넣는 것까지는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존의 사업시행인가 받은 안 대로 집을 지으려고 했더니 그대로 져서는 안 될 것 같다. 뭔가 조금 설계 변경을 해야 될 것 같다. 우리가 실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 그러면서 이제 설계를 다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보면 진짜 좀 살짝 실제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많아. 일단 사업시행인가 받고 시공사 선정하고 건설회사가 들어오니까 건설회사가 이렇게 집 짓는 것보다는 우리가 제안하는 이런 형태로 집 짓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라고 하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설계가 바뀌는 사례들이 너무 많거든요. 바뀌는 사례가 너무 많은 게 아니라 다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건설회사 설계에 다시 들어가고 두 번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도 일단은 이 작년에 아무튼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그렇게 지금 가려나 봐요. 자, 지난해 관리처분 신청을 했던 서초 신동 아파트, 잠실 미성크로브 아파트 등이 일단 설계를 다시 한다라고 하고, 이유는 특화 설계, 건설회사 시공사 선정할 때 들어왔던 이 특화 설계에 반영하고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다시들 한다고 해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두 달쯤 전에 읽었던 기사에서는 그때는 이제 신반포 15차 아파트, 신반포 13, 14차 아파트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반포 1, 2 사주구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건설회사 쪽에서 나와가지고 이 설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회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추이를 좀 보겠다. 저기도 다시 할 것 같은데 생각은 했거든요. 아무튼 뭐 그런 것처럼 신동 아파트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지난달 20일 주민총회를 열어서 시공사 대림산업의 대안 설계를 적용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는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주민들이 기존 사업계획안 말고 일단 대안 설계 받아보자. 그래서 그 내용대로 해서 사업시행 변경 인가 받고 다시 관리처분 변경 총회하자. 조금 더 돌아가자. 뭐 이런 식으로 결정했다고 하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조금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원래 14개동 1340가구를 짓기로 했었는데 12개동 1312가구 규모로 동수도 2개 줄고 세대수도 몇십 세대 줄어들어요. 왜 이렇게 줄어드나? 근데 좋은 건 그거네요. 예, 설계하는 데 있어서 4베이 형태의 주택들이 3베이로 원래 설계됐던 내용들이 4베이로 바뀐다고 하니까 평면들 개선되고 이런 부분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눈여겨보고자 했던 부분은 뭐냐면 신동 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규제 영향으로 소형주택 2채보다 똘똘한 1채가 될 수 있는 대형 면적 1개를 선택하는 조합원이 많았다. 그래서 새로운 설계에서는 가구수가 다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최근의 흐름처럼 다주택보다는 언론에서 자꾸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보유세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즉 이런 내용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 분양 신청하는 쪽에서도 적용된다,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신천 미성크롭 아파트도 관리처분인가 얼마 전에 받았죠. 그랬는데 이제 여기도 롯데건설이 시공사 작년에 GS랑 싸워서 선정했던 데잖아요. 여기도 롯데의 대안 설계가 채택이 되면 세대수 좀 늘릴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내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서울시가 45주택형을 요청했기 때문에 등등 해가지고 설계를 좀 다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계안이 나오면 그 내용대로 사업시행 변경 인가 받고 다시 이제 관리처분을 가는 형태로, 관리처분 변경 인가를 받는 형태로 이쪽도 가려나 봅니다. 이런 사업장들이 되게 많고요. 작년에 관리처분 계획 접수했던 강남권역의 수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비슷한 과정을 겪으면서 가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이번에는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얘기 하나 해볼게요. 중고차 40년 장터 장안평 차 유통 메카로 업그레이드 된다. 2020년까지 1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거점 시설을 현대화하고 공공임대 주택을 건립하겠다. 1979년 문을 연 국내 최대 중고차 매매단지인 서울 장안평 일대에서 대규모 도시 재생 사업이 시작된다. 거점 시설 현대화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갖춰 첨단 자동차 관련 산업 공간으로 개발한다. 이게 어딘지 아세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이 동네 이미지는 일단 기름값 싼 곳. 여기 장안평역 있고 이 도로 대로변에 보면 굉장히 도로 넓잖아요. 이 군자역 가는 이 사이에 이쪽에 보면 주유소들도 많고 기름값도 되게 싸고, 주변에 보면 자동차 수리하는 곳들도 많이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고 자동차 매매단지도 굉장히 큰 곳 있고요. 저도 여기서 지금은 아니지만 10여 년 전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부모님 어머니가 타시던 오래된 차를 이제 물려받아가지고 좀 탔었는데, 그 당시에 소나타 2죠. 소나타 2 탔었는데 이게 좀 사고가 나가지고 찌그러졌는데 이걸 펴야 되는데 여기 가면 되게 싸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진짜 야매로 싸게 이렇게 수리했던, 차 끌고 가서 거기 찾아가지고 가가지고 수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났는데, 그래서 이쪽에 가면 자동차 수리하는 곳들도 되게 많고, 자동차 정비하는 일종의 메카, 그런 공간이긴 하죠. 근데 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도시재생 사업들을 보면 용산도 이제 하나 지금 속해 있지만 이 장안편 일대도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좀 약간 지금 여기도 자동차, 용산은 전자제품 이런 식으로 특화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세운상가도 그렇고 이제 그런 성격을 살려서 좀 그게 사라지지 않고
일자리들도 남아있고 뿌리를 내릴 수 있게끔 뭐 그런 형태로 좀 재생을 하고자 하는 뜻은 알겠어요. 뜻은 알겠고, 그래서 이제 요 지역의 장안평 일대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거든요.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게 요새 뭐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봤었던 마스터 플랜이랑 결국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의도 마스터 플랜 세우겠다는 얘기는 그 마스터 플랜 하에서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강력하게 촘촘하게 여기에는 뭘 지어야 돼요. 지어야 되는 거, 지어서는 안 되는 거. 필지별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유도해 나가게끔 목적에 따라서 정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이거든요. 도시 재생을 근간으로 하는 지구 단위 계획을 요번에 이제 수립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이래요. 장안평 일대 건축물, 건폐율, 높이, 용도 등 규제를 완화하고, 완화한다고 그랬으니까 좀 고층들도 지을 수 있고 용적률도 좀 더 주고 이제 그런 내용이 포함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답심리동 자동차 부품 중앙상가 등 거점 시설 3개소의 현대화를 본격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뭐 아무튼 일자리도 많이 공급하고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서 다시 중심지가 될 수 있게끔 뭐 그렇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이렇게 도시계획을 촘촘하게 만들었다. 근데 별로 우리가 잘 안 와닿잖아요. 저는 용산에 있고 사실 용산 전자상가, 용산 도시재생 사업 하고 있는 건 바로 옆에 있지만 지금도 맨날 가요. 어제도 용산 전자상가 낮은 상가 쪽을 갔어요. 그 아는 분이 그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뭐 물건 갖다 드릴 게 있어서 갔는데 가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빈 상가가 너무 많아. 상가들이 1층 상가들이 원래 이렇게 안 폈었는데 가보니까 빈 상가들이 막 계속 생기면서 임대문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마음이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참 잘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잘 와닿지가 않는다. 결국 장안평 이쪽도 그렇고 용산 전자상가도 그렇고 찾는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이렇게 유인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걸 잘 해야 되는데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아쉬움이 되게 많아요. 제가 용산 쪽 도시재생 할 때도 가서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조금 현장하고는 안 맞는 느낌이 뜬금없이 드론 뭐 용산 전자상가도 드론 뭐 활성화 아니 지금 세계적인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 자본을 갖고 밀고 들어오는 드론들 기술력이 그런 드론들 있는데 결국 할 수 있는 게 그럼 뭐 드론 판매상을 하겠다는 건지 참 이게 그냥 좋은 말만 갖다 붙이면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쓸데없는 돈 안 쓰는 형태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 그런 바람입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사실은 요거 말고 뉴스 읽고 나서 시간이 좀 남으면 별도로 뽑아놓은 한 꼭지 기사를 따로 읽고요. 만약에 오늘 시간이 안 되면 그건 내일 토요일날 읽어보도록 할게요. 흥미진진한 주제의 기사가 있어서. 자, 어떤 기사를 봤냐면 오늘 이 경제면 가장 많이 본 뉴스 중에 보니까 확 눈에 들어온 제목의 기사가 있어요. 자, 부동산 시장 다시 떠오르는 10년 주기설 퍼펙트 스톰 온다. 퍼펙트 스톰 진짜 말도 알죠. 퍼펙트 스톰 이 아주 그냥 이 한꺼번에 제대로 두들겨 맞으면서 10년 만에 다시 이제 불황으로 빠질 거다. 이제 그런 주제의 기사인데요. 이 기사는 한번 별도로 오늘 아니면 내일 다시 읽어볼게요. 다시 읽어보는데 무섭다.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읽을 마지막 기사는 뭐냐? 이번에 읽을 마지막 기사는 한국감정원에서 하반기 부동산 전망 내놨어요. 이거 관련해서 여러 언론사들에서 얘기들을 많이 써놨는데 결국은 뭐 또 하반기 부동산 전망이 뭐 떨어질 것 같다 그런 내용의 얘기예요. 근데 뭐 잘 맞추나요? 뭐 얼마 전에 건설산업연구원 건사년도 그렇고 한국감정원도 그렇고 올 하반기 좀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니까 뭐 같다라고 하는 거니까 실제 떨어질지는 가봐야 아는 거고 그냥 뭐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주목하고자 했던 얘기는 이 감정원에서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이 이제 브리핑한 내용 중에서
의견을 내놓은 내용이 있어서 한번 좀 읽어보려고 그래요. 자, 기사 내용을 좀 볼게요. 최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은 12일 2018년 상반기 부동산 동향 및 하반기 전망 브리핑에서 지난해부터 공급 부족론이 많았는데 공급 확충이 아니라 수요 분산이 답이다라고 주장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공급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수요를 분산하는 게 답이다. 결국 그럼 수요를 어떻게 분산할 거냐. 지금 동탄2나 동탄이나 이런 데 봐라.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그 지역들이 광역교통으로 빠르게 서울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수요를 분산해주는 굉장히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서울하고 경기도는 신도시의 주거지와 업무지역의 직장 간 시간적 거리를 단축시킴으로써 동일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신도시에는 교육 인프라 확충을 해주면 젊은 세대의 이주를 신도시로 촉진할 수 있고, 그리고 주요 거점마다 의료 인프라를 세워주면 노년 세대가 도심으로 몰리는 것까지 막을 수 있다라고 이분께서 주장을 했대요. 이렇게 되면 신도시의 공급 과잉 문제나 대도시의 공급 부족 문제, 서울은 집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양쪽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인데요. 내용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 무슨 내용인지? 그러니까 집은 이미 많이 있다. 신도시나 택지지구들, 공공주택지구들 이런 데 많이 있으니까 그 집은 그냥 활용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사람들 지금 집이 남아놓는다고 해서 지금 역전세 난다고 이런 상황 아니니까 그 집을 쓸모있게 바꿔줘야 되고, 쓸모있게 바꿔주려면 광역교통시설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GTX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박아서 연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서 직장하고 심리적 거리가 아니라 물리적 접근할 수 있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교통망들을 확대해주고, 그 안에 신도시 안에 교육이라든가 의료 인프라들을 갖춰주게 되면 서울의 도시 문제나 신도시가 채워지지 않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많은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약간 반론은 아니고요. 약간 이제 이런 주장이 실현 가능하냐의 문제를 좀 따져보면 약간 또 생각을 해봐야죠. GTX-A 같은 경우는 하죠. 이제 뭐 올 연말에 이제 착공하나요? 그래서 가는 데는 맞는데, 지금 당장 서울 안에서도 돈이 많이 드는 이런 시설 말고 경전철들 이런 거 만드는 것도 계획만 있고 시행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돈으로 할 건데, 뭐 그런 교통시설 만들고 하는 거 알겠는데 누구 돈으로 할 거냐? 나라는 돈 없으니까 이해 이거 도로 교통시설 뚫어줄 테니까 운영해가지고 돈 벌어 가세요. 민자로 누구 할 사람 아무도 안 하는 거잖아요. 붙지를 않잖아요. 계획은 세워도 그걸 하겠다라고 나서는 회사들이 없으니까 민자 같은 경우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김포 한강 신도시가 만들어진 지가 언제예요? 근데 김포 같은 경우도 지금 결국 이런 광역교통망들을 갖추는 게 어마어마한 재원이 소요되는 일종의 공공사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으로 해야지 되는 거지, 민자로 하라고 하면 안 하는 데도 되게 많고, 결국은 이 사업성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고, 이게 딱 길만 만들어 놓고 제대로 계속 적자만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게 효과적인 답은 아닐 수 있죠. 과연 추진 가능한 그런 거냐, 저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장이니까 그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추진하기엔 너무 어렵다. 어렵지 않겠냐. 그나마 옛날처럼 택촉법 시절에 아주 큰 규모의 신도시들 뭐 이런 거 있는 경우라고 하면 또 내용이 다르지만, 요새는 택촉법에 따른 대단히 택지 공급도 안 하잖아요. 공공주택지구라 그래서 되게 소규모로만 한단 말이에요. 면적 제한 있고. 그런데에다가 이런 광역교통시설을 갖다 박지 못하죠. 수요가 계속 분산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광역교통시설을 갖추는 게 되게 쉽지 않은 문제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조금 무리한 주장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물론 뭐 이건 제 생각이고 더 큰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정책하시는 분들이 고민해서 판단하실 문제겠죠. 뭐 저는 뭐 이 정도만 뉴스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밤에 제가 잠깐 일 때문에 사무실 나왔다가 뭐 1시간 정도 부동산 TV 실시간 방송 켜놓고 이제 채팅창으로 여러분들이랑 얘기 나누면서 방송을 했었는데요. 오랜만에 하니까 좋더라고요. 예. 어제 했더니 슈퍼챗으로 커피 한 잔 사 먹으라고 두 분께서 맨 화이팅님하고 혜아님께서 커피 사 먹으라고 후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맛있는 콜드브루 커피 사서 잘 마셨습니다. 감사해요. 네, 자, 봐서 이따가 저녁에 시간 되면 잠깐 영상 하나 더 올려드리거나 또는 내일 아니면 다시 시간 내서 한번 영상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 주 동안 부동산 TV 봐주시느라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어요.